20강 시작하겠습니다. 235쪽이고요. 받침의 발음은 음운 변동과도 관련된다고 했죠. 보세요. 파랑은요.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왜 보통 이제 이런 발음 같은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교체에 의해서 발음되거나 아니면 탈락에 의해서 발음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항 한번 보시면요. 236쪽이에요. 그죠?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시판 같은 경우에 겹받침의 발음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 왜 요 발음들에서 일상적으로 틀리는 건 거의 없다고 했죠. 다만 곡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왜 밥다의 어감 밥 같은 경우는 자음 앞에서 뭐로 발음해요? 밥으로 발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넓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을로 발음하지만 어떤 경우에 죽하다나 둥글다와 결합했을 때 넙으로 넙죽하다 넙둥굴다 넙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10이랑 얘도 상식적인 발음은 어렵지는 않죠. 다만 이제 요거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뭐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한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얘는 묵다라고 발음하지만 여기에 고가 붙었을 때는 그죠? 어감 발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뭐로요? 리을로 발음하기 때문에 묵고갈이나 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다음에 12항의 받침이읒의 발음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축약과도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 1번 하고요. 붙임 1은 그죠?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예사 소리들 평음들이 히읗과 앞뒤로 만났을 때 축약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붙임 이는요,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등에 의해서 디귿으로 발음되는 얘네들도 히읗과 만났을 때 축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보죠. 우리 얘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라면 일상적으로 발음 잘 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 음절의 끝소리 디귿으로 교체되고 그 다음에 이거 축약돼서 최종적으로 숱하다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거 2번 있잖아요. 요거 히읗 계열의 받침 뒤에 시옷이 결합하는 경우에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그랬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때 받침 쪽에 있는 히읗이 대표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읗 자체가 뭐 디귿으로 발음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탈락해 버려요. 탈락.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얘네를 따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시옷이 그죠? 쌍시옷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건 경음화의 규정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경음화 규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잘 생각하셔야 하죠. 그래서 다소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다소라고 발음되지 않고요. 다소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이건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만 그렇고요. 반면에 이런 거 보세요. 놓치다 같은 경우는 히읗이 대표음으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놓치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좀 히읗 계열 받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소, 만소, 실소라고 했을 때 시옷이 쌍시옷, 그죠?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히읗 자체가 없어지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3번에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시옷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놓는 했을 때 대표음으로 실현되고 비음이 일어나서 놓는 그래서 최종 결과를 그냥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겹받침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다음에 니은이 왔을 때 히읗 발음하지 않는데 얘는 일상적인 발음하고 틀리지 않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읗 계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 이거 다 형식 형태소죠. 우리 왜 이미 핵심 어법에서 배웠지만 받침 있는 말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연음이 되는데 히읗 계열 받침들은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 왔을 때 연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세요. 그죠? 2번하고 4번은요 규정과 연결하는 그런 문제에서 응용됐을 때 살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거기 아래쪽에 해설 보죠. 1번 자음 축약의 적용 이런 거죠. 우리 왜 한 단어 안에서는요. 즉 이를테면 접사 같은 거 결합한 한 단어 안에서는 물론 단위로도 마찬가지고 자음 축약의 조건이 되면 자음 축약이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꽂히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착각하면 선생님 음절의 끝소리 교체 축약 구개음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조심해야 되죠.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바로 뭐로 축약되는 거예요. 치읓으로 축약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 거치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 우리 왜 파생어 같은 것도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 안에서는 자음 축약이 우선 적용된다. 자음 축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축약이 우선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3항 그리고 14항 그죠? 그 15항 같은 것들은요. 우리 왜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238쪽 넘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받침은 세 가지밖에 없죠. 콧받침, 쌍받침, 겹받침이. 그죠? 이런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뭡니까? 예,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전미사 결합했을 때는 뭡니까?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한다라는 거. 그죠? 다만 우리 방금 12항에서 봤지만 히읗 계열 받침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왔을 때 연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죠? 교재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죠? 예, 12항에 237쪽에 2번, 3번 했을 때 거기 2번, 3번 다음에 4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헛받침이나 쌍받침이나 겹받침이 그죠? 요건 조심해야 되죠. 아, 어, 오, 우, 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로 시작하는 뭘 만나면 실질 형태수를 만나게 되면 먼저 대표음으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뭐 된다? 연음된다. 우리가 이미 핵심 어법에서 많은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번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조심하세요. 하나 해보죠. 우리 이거 얘 어떻게 발음해요? 연음하면 되는데 다만 우리 왜 그죠? 겹받침의 끝 음운 시옷이 연음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쌍시옷으로 된소리로 연음된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거 틀리지 않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달기, 달글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맛있다나 멋있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발음이 다 돼요. 그래서 맛있다, 멋있다, 맛있다, 멋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값어치 같은 것들은요. 문법적인 내용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값어치라고 발음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16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웠죠. 그죠? 돌잔치에는 특히 커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자음 자체의 이름을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같은 걸 결합해서 연음했을 때 얘네들은 뭐로? 시옷으로. 그다음에 자음 자체의 이름 키읔 여기에 쓰이는 받침 키읔 같은 경우는 뭐로 연음돼요? 연음될 때 기억으로. 그다음에 피읍 같은 경우는 받침 피읍 얘가 뭐로요? 비읍으로 연음된다라는 거. 다만 요거 한글 자모에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고요. 모든 받침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거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부엌이가 아니라 부엌에 이렇게 발음하죠. 꼭 이거 말씀드린 선생님 키읔은 연음할 때 기억으로 연음한다면서요. 왜 그래요? 자음 아이고 자음 키읔의 이름에 쓰이는 요거 키읔이라는 이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이 키읔 받침에 한해서 연음될 때 기억으로 키읔에 이렇게 연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받침들이 이렇게 연음되는 게 아니고 자음 자체 이름에 쓰이는 받침이 연음될 때 예외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죠. 17항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국외음화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금방 해석할 수 있죠. 티읕으로 축약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로 묻히다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항하고요. 19항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뤘던 뭡니까? 비음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비음화.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원리는 앞에서 이미 배웠고요. 갈대밭 나무, 아노미 나무. 그죠? 그래서 비음, 니은, 미음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접한 음운과 좋은 방법이 유사해지면서 같은 위치에 그죠? 비음으로 바뀌는 거, 비음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대밭나무, 아노미나무 또 뭐 있어요? 메아리 마음눈. 뭡니까? 예, 미음, 이응이라는 비음 뒤 리을이 니은이라는 비음으로.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죠? 군발이 어머니 요건데 해가지고요 떠올리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되고 얘 때문에 기역과 비읍이 각각 이응 미음으로 비음화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접한 비음과 조음 방식이 같아지면서 그죠? 동일한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일단 비음화라는 말 자체가 조음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죠? 좋은 방법 자체가 인접한 것과 같아지면서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요. 두 단계를 거치는데 단계 거치는 게 이제 예전에 교행지 9급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냥 군발이 어머니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2번 해설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20항 뭐 얘기하는 거 유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리을로 유마 되는 거고요. 다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거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 되는 경우 있었죠. 그게 조건 1번 해설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뭐 이음절 한자 뒤에 그죠?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왔을 때 얘는 뭐로요? 니은으로 비음화가 되는 거죠. 우리 왜 칼날이나 설릉 같은 경우 칼날은 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마. 그다음에 설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비음화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릉은 선 자체가 이음절 한자이기 때문에 비음화 일어나지 않고요. 설릉 유음화 일어나죠. 의견란이나 공권력 같은 경우는 의견 더하기 란, 그 다음에 공권력은 조심해야 돼요. 공권 더하기 력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얘가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장음으로 발음되는 건 예전에 지방직 9급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21항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외에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서 갈대밭나무 아노미나무 메아리 마음눈 군발이 어머니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만났을 때 유음화나 비음화 되는 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요. 22항은 우리 왜 반모음 첨가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는 반모음 첨가해서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어차피 음운 변동으로 나와도요. 표준 발음법 22항에 나와 있는 것들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민하지 마세요. 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범주의 경음 한번 보시면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뭐가 된 거죠? 23항 뭐예요?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섯조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24 어감 받침 소리 니음 미음 뒤에 기역 디귿 비읍 기역 디귿 시옷 지읒. 그죠? 물론 된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음운들인데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죠. 다만 이런 조건일 때 피동사동의 전미사기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즉 어감 받침 소리 니은 미음 뒤에 기를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잘못 적으면 큰일 나죠. 웃기다는 어떻게 발음돼요? 웃기다라고요. 얘가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왜요? 지금 기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것은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전미사 기에 한정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어감 받침 소리가 니은 미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5항 그죠? 리을로 발음되는 겹받침 뒤에 얘네들도 된소리로 발음된다. 지금 24항과 25항 보면 비읍이 빠져 있는데 어간 뒤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가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읍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 그죠? 일단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보수죠.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구두보수죠. 그 다음에 리을로 발음되는 겹받침 뒤에 구두보수조가 된 소리로 발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25항도요. 아래쪽에 해설 2번 한번 보시면 리을로 발음되는 겹받침 뒤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여덟과 같은 경우는요. 그죠? 얘는 어때요? 선수님, 여덟 같은 경우도 지금 리을 비읍인데 얘도 리을로 발음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감 받침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덟과 여덟도 이런 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알다의 고붙은 알고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리을로 발음되는 겹받침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예사 소리로 알고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24, 25항이다. 어감 받침 소리와 관련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6항. 한자에서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 같은 경우 이건 제가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로또 사자라고 외웠던 거고요. 그죠? 역으로 생각하면 한자에서 리을 받침 뒤에 기역이 왔을 때는 어때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거죠. 발각. 그죠? 뭐 요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7항 관형사형 어미. 그죠? 리을 뒤에 구두버서죠.
그죠? 된소리로 발음되고요. 그다음에 받침 리을. 그래서 관형사역 어미 리을이나 받침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뒤에 구두벗어줘도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이거 우리 이미 한번 문제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4항에서 27항까지는 그러니까 발음을 묻기보다는 이 규정들을 보기로 주고 그죠? 그다음에 선택지에서 이 규정과 연결되는 거 연결되지 않는 거 찾는 쪽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번민하지 마세요. 그죠? 번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기출 추출할 때 한번 풀었어요. 그다음에 28항 보면 요거는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어휘들 중에서 앞말이 그죠? 울림 소리인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형격 기능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이런 거잖아요. 눈동자 같은 경우에 눈 더하기 동자고요. 그죠? 뭡니까? 합성어에서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만나서 된소리 나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된소리 발음이 심화 플러스 나와 있는데 보통은요.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해서 된소리로 발음할 때 그죠? 앞 어근과 뒤 어근이 관형형으로 연결될 때 그래서 난치병 고치기 어려운 병 꾸미는 구조죠. 면허증, 허가하는 증서, 사기죄, 속이는 죄, 물고기, 물의 고기 이럴 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매개 요소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리잔 같은 경우는 유리의 잔이 아니라 유리로 만든 불장난은 불로 하는 불고기는 불에 구운 물걸레는 물에 적신 이렇게 해서 바로 관형형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된소리 발음 자체가 원체 예외가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래 이런 거구나라고 읽어보시고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경험하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 왜 이런 거 지금 놓습니다의 발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음하에서 23항에서 28항 어디에도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히읗이 발음되지 않아요.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에 그죠?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23항에서 28항이 연결되는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29항 우리가 배웠던 니은 첨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요. 그죠?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단어가 이야 여요유 즉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 그죠?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단어 크게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자음으로 끝나고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첨가돼요? 풀어봤죠? 니은 첨가되고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비음아 해가지고 혼입을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만 같은 예외 있는데 요거 암기하지 마세요. 뭐 둘 다 되는 경우인데 암기할 필요 없고요. 붙임 이론요. 우리 왜 니은 첨가됐는데 뭡니까? 앞에 자음이 리을이라면 유마 일어나겠죠. 요거 조심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붙임이 두 단어 이어서 발음할 때 마찬가지고 요거 예외 니은 첨가도 수의적인 현상, 즉 같은 조건 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 예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송별연 그냥 연음되고요. 등용문도 그죠? 이렇게 나뉘지만은 뭡니까? 니은 첨가되지 않아요. 그 외의 단어들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알아두시고 대표적인 예외에 송별연과 등용문 정도 보시면 돼요. 30항은 뭐냐면 사이시오 붙은 단어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앞에서 한글 맞춤법 30항에서 사이시오 붙이는 조건들 배웠었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구두벗어줘. 그러니까 된소리로 발음돼서 사이시오 붙인 애들 중에 얘네들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요. 원래는 그죠? 디귿 발음이 나지는 않았는데 그죠?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 앞에 사이시옷은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런 거죠. 콧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비음이 일어나서 콧날 이렇게 되는 거죠. 뱃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발음 기준으로 설명하느냐 표기 기준으로 설명하느냐 요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요. 이음이 결합되는 경우 이를테면 보세요. 나뭇잎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문 규정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뭇잎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나무와 잎이 결합한 거고 지금 앞에 자음으로 끝나고 이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되고요. 니은 첨가되면 요시오시 받침, 그죠? 자음 앞에 오는 받침이니까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리고 니은 앞에 디귿이 요렇게 비음화 일어나고, 물론 잎의 피읍은 음절의 끝소리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요, 표기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같은 경우는 어휘 구성 생각하면서 사이시옷 언제 적는가 그거 보시면 돼요. 그죠? 물론 30항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이시옷의 발음이라는 측면보다는 한글 맞춤법 30분과 관련해서 언제 사이시옷을 적는가 그쪽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심화 플러스 보시면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의 음운 변동 유형이라고 했을 특히 요거 있잖아요. 2번, 3번 같은 경우에 요런 단어들을 던져주고 발음되는 과정을 물으면 표기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표기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텀마당 같은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그 다음에 비음화 교체, 예산일 같은 경우에 니은첨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나는 식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요거 자체보다는요, 이 심화 플러스가 중요한데 음운 변동 물을 때는 표기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의 규칙들을 적용해서 음운 변동 유형을 잡아내면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표준 발음법 봤고요. 규정 중에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